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은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는 점진적이 될 것이라며 두 차례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동결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코스피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장중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저금리로 유동성은 풍부해졌지만 불확실한 경기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늘면서 기업이나 개인이 쉽게 현금을 인출했을 수 있는 예금 회전율이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가 신림선 경전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경전철이 뚫리면 여의도에서 신림동 서울대 앞까지 40분이 걸리던 시간이 16분으로 단축되고 환승시설을 갖춘 대방, 보람의 신림역 주변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일 목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로 이보다 더 관심이 갔던 게 미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 어떤 신호를 줄지였는데요. 연준의 발표를 보면 금리 인상 횟수와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올해 두 번째 FOMC 정례회의에서 현 기준금리인 0.25%에서 0.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미국 경제에 지속적인 위험을 주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연준은 또 고용시장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인 2%를 여전히 크게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던 지난해 말에는 연준이 올해 4차례 이상의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중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며 아시아 증시가 요동쳤고 국제유가도 급락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점차 줄었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에서 반영된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은 최근에 좀 올라갔는데 3월 초까지만 해도 거의 올해 내 한 번도 이상 안 한다 정도로 보고 있었거든요.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지난해 말 예측치인 2.4%에서 2.2%로 낮췄습니다. 미국의 경기 호전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FOMC 회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을 확인시켜줬습니다. FOMC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가 0.9%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폭이 0.5%포인트에 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1%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지난해 말 예상의 절반 수준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대폭 둔화한 것입니다. 제닛 옐런 연준 의장도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는 점진적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두 차례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선 FOMC가 다시 금리를 올리는 시점은 일러야 6월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은 기준금리가 오는 2017년 말까지 1.9%, 2018년 말까지 3%에 이르러 장기적으로 3.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코스피가 미국 FOMC발 훈풍에 힘입어 근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장중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수는 오늘 전날보다 0.5% 오른 1984.69로 출발한 뒤 점차 상승폭을 키우면서 오전 중 올해 처음으로 199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1955선 근방에서 치열한 매매 공방이 펼쳐지다가 12시 43분경 2000.05를 기록했습니다. 지수가 장중 기준으로 2000선을 넘은 것은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처음입니다. 외국인은 2187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6거래일 연속 사자 행진을 벌였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2032억 원과 188억 원어치를 팔아 1987.9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쉽게 현금을 인출해 쓸 수 있는 요금을 예금의 회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에서 당좌 예금, 보통 예금, 별단 예금, 가계종합 예금 등 요금을 예금의 회전율은 올해 1월 현재 21.2회로 집계됐습니다. 이른 2007년 2월 21회 이후 무려 8년 11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난해 요금을 예금 회전율의 평균도 24.3회로 200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예금 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은행에 맡긴 돈을 인출해 사용한 횟수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금을 예금의 회전율이 낮은 것은 저금리 장기화로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해졌지만 불확실한 경기 상황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요금을 예금의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예금을 합한 전체 은행 예금의 회전율도 올해 1월 3.7회로 작년 5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서울시가 신림선 경전철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경전철이 뚫리면 여의도에서 신림동 서울대 앞까지 40분이 걸리던 시간이 16분이면 도달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림선 경전철 사업을 가결했습니다. 신림선 경전철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9호선 색강역에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앞까지 총 연장 7.8km, 정거장 11개소 등을 지하에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경전철이 완공되면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이 현재 40분에서 16분으로 약 24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근성이 가까워지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간 서울 서남권 지역은 도시철도 대중교통 소외 지역이었었는데 이번 신림선 경전철 사업 추진으로 대중교통난 해소와 동서의 연계 교통망 형성으로 지역중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서울시는 경전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1개 정거장에 4곳의 환승역을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신림경전철은 9호선 색강역과 국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에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환승시설을 갖춘 대방과 보라매, 신림역 주변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이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9호선과 2호선 이용 불편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버스와 승용차 등 도로교통수단 이용 수요가 지하철로 전환돼 도로 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신림선 경전철 사업을 위해 작년 8월 남서울경전철과 실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이 오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면 2021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차세대 성장 부문으로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뛰어든 SK이노베이션이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외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주량이 늘어날 것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추가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현재 연간 전기차 3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인 충남 서산 배터리 공장의 생산 설비를 4만 대 규모로 늘리기로 하고 최근 증설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산 공장의 생산 설비를 연간 15,000대에서 3만 대 규모로 2배 늘린 데 이어 최근 수주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8개월여 만에 또다시 증설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생산 용량 2배 증설 이후 8개월 만에 설비 증설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7년치 이상의 공급 물량을 확보해 공장을 24시간 가동 중인 SK이노베이션은 올해 3분기 안에 서산 공장의 증설을 완료하고 완공 즉시 풀가동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내외 자동차 업체에 약 2만 대의 배터리를 공급한 SK이노베이션은 올해는 3만 대가 넘는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 자동차의 전기차 소울 EV와 중국 베이징 자동차의 전기차 이빅 200과 ES210 등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최근 독일 다임러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차세대 주력 전기차에 배터리셀을 공급하는 프로젝트까지 따냈습니다. 지난달에는 배터리 업체 중 유일하게 벤츠 승용차의 우수 협력사 수상자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은 중국이 2020년까지 누적 기준 50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던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올해도 중국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해 내년에는 중국 내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조명 시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나섭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경북 구미 공장에 5세대 조명용 OLED 신규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5세대 조명용 OLED 라인은 월 15,000장 규모로 세계 최대 생산 규모를 갖췄으며 내년 상반기 중 양산에 들어갑니다. 5세대 라인의 생산량은 기존보다 30배가량 확대돼 가격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고 기존 구미 지역의 노후화된 공장을 활용해 투자 효율성도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LG화학으로부터 OLED 조명 관련 사업을 모두 이관받고 차세대 OLED 조명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그동안 OLED 디스플레이 생산에서 축적한 기술 노하우와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OLED 조명과 시너지를 창출해 선도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진한 내수 소비가 장기화되자 유통업계에서는 씀씀이가 큰 중국인 관광객 유커 잡기에 혈안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도 중국 관광객들 유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유커들의 쇼핑 편의를 위해 즉시 환급제를 도입합니다. 즉시 환급제는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을 구입했을 때 부가세를 현장에서 즉시 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증빙 서류를 갖춰야 공항에서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즉시 환급제를 도입하면서 그 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달라진 유커 관광의 특성을 공략한 마케팅도 펼쳐집니다. 예전의 유커는 단체 관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개별 관광객의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개성 있고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찾는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커의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라 아모레퍼시픽도 이에 맞는 특별한 마케팅을 선보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이크온은 JW 메리어트 동점스퀘어 서울과 함께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를 테마로 꾸며진 패키지를 선보입니다. 단순한 뷰티 제품이 아니라 K-뷰티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유커들을 겨냥한 상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요즘은 그 유커분들도 굉장히 세분화가 돼서 그런 공략할 수 있는 채널을 찾다 보니 중국 고객 대상으로 하는 호텔 패키지가 있어서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게. 우리나라 유통업계의 큰 손으로 자리 잡은 유커. 아모레퍼시픽이 유커의 변화에 따라 맞춤형 마케팅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최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업계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민관 협력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업계는 중견, 중소기업의 수출을 올해 2천억 달러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조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 경제 불황으로 주력 산업인 자동차, 철강 등 많은 주요 품목들이 급격히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중심인 수출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작년 1월 이후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 중견기업 단체들과 정부의 수출 관련 기관들이 힘을 한데 합치기로 했습니다. 상호 협업 체계를 구축해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먼저 업계에서 수출 잠재력이 큰 1만 개의 유망 기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발굴된 유망 기업은 정부의 연구개발, 마케팅,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수출 기업으로 집중 육성됩니다. 또한 전시회 참가, 시장 개척단 파견과 같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신흥 유망 시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 수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같은 관련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을 보시면 작년도에 8% 떨어졌지만 이 세계 순위는 7위에서 6위로 상승해 한 계단 올라갔고 우리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절대 기죽지 말고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열정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중견 중소업계 수출 총력전을 적극 지원해 현재 36%인 중견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을 2020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네, 지난달 말 도입된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일명 비과세 해외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비과세 해외 펀드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와 함께 올해 새로 등장한 절세 상품인데요. 출시 이후 지난 3월 11일까지 2주일 동안 새로 개설된 계좌가 32,700개, 가입 금액은 945억 5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비과세 해외 펀드 중에서도 어떤 펀드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비과세 해외 펀드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먼저 가장 많이 팔린 펀드 어떤 거죠? 네, 비과세 해외 펀드 가운데 판매량이 가장 높은 펀드는 2주 동안 122억 원 이상의 자금이 몰린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 펀드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90% 이상 투자하며 글로벌 평균보다 높은 배당률을 보이는 고배당주와 배당금이 매년 늘어나는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2위는 잠재 성장률이 뛰어난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투자 베트남 그로스 펀드로 60억 원 이상을 끌어모았습니다. 이어서 이스트 차이나 드래곤 A 펀드, 신한 BNPP 중국 본토 RQF2 펀드, KB 차이나 H주식 인덱스 펀드 등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가 나란히 3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판매 상위 20개 펀드 중 10개가 중국과 관련된 펀드인데요. 연초부터 증시를 괴롭힌 차이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중국 선호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니까 선진국과 중국 관련 펀드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비과세 해외 펀드가 출시된 지 아직 3주가 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네, 비과세 해외 펀드는 해외 주식 투자 전용 계좌를 통해서 상장 주식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해외 상장 주식의 매매와 평가 손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가입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고요. 계좌 수는 제한이 없으며 여러 개로 쪼개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금융기관 수도 제한이 없고 가입 한도는 가입 금액 총액 기준 1인당 3천만 원입니다. 비과세 해외 펀드의 장점은 비과세 혜택 기간이 최장 10년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펀드나 ETF, 적립식 펀드 등 다양한 상품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언제든지 중도 인출과 환매가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도 해지 시점에 발생한 수익 전체에 대해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네, 잘 이용한다면 쏠쏠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네, 판매가 시작된 310개 상품을 뜯어보면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에 투자하는 상품이 191개, 일본과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이 68개, 글로벌 분산 투자가 26개, 헬스케어 등 섹터 펀드 25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직 비과세 해외 펀드만의 수익률은 집계되지는 않고 있지만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수익률이 가장 높은 해외 펀드는 브라질 펀드였고 러시아, 유럽, 신흥국, 인도 등의 수익률이 비교적 높았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나쁜 지역은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투자자들은 아직도 중국 관련 펀드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쏠림 현상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에 나눠서 투자하는 등 분산 투자 효과를 누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산운용사들이 비과세 펀드 도입에 맞춰 출시한 신상품들도 있습니다. 베트남과 같은 국가나 시장부터 헬스케어 등 특정 산업에 투자하는 테마 펀드까지 30여 종의 상품이 있습니다. 이 신상품들 가운데 리스크가 비교적 낮은 인덱스형 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투자 위험을 낮추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인덱스형 펀드는 각국 대표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도록 설계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네, 분산 투자 전략과 또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밖에 또 투자하실 때 유의할 점 없습니까? 네, 비과세 해외 펀드로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의 투자는 금물입니다. 가입 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비과세 혜택도 최장 10년이기 때문에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에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짧은 호흡으로 투자에 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품의 특성상 짧게는 6개월 내지 1년 정도 되는 상품도 있지만 넉넉하게 3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예상하고 투자해야 제대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위험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환해지를 시행하는 해외 펀드의 경우 해외 주식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환율 하락 시에는 환해지 수익 발생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 고객의 별도 환매 신청이 없는 경우에 환매 주기에 맞춰 보유 중인 펀드가 전부 자동으로 환매된다는 점도 숙지해야 합니다. 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비과세 펀드에 대해서 어떤 펀드가 인기가 좋고 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브랜드의 미래 디자인 버전을 담은 스포츠 세단형 콘셉트카, 뉴 콘셉트의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사전 공개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콘셉트카, 뉴 콘셉트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23일 2016 뉴욕 국제 오토쇼 제네시스 브랜드 기자 발표회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제네시스 브랜드는 이번 뉴욕 모터쇼에서 최초로 단독 부스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북미 시장에서 독립된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로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재 박람회가 오늘 서울 무역컨벤션센터 세택에서 개최됐습니다. 우수 중소기업들이 선보이는 가성비, 즉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들을 직거래를 해 대형마트나 소셜커머스보다 싸게 파는 박람회입니다. 입소문을 타고 주부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데요. 한지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박람회를 찾은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브랜드 못지않게 제품질은 좋지만 가격은 절반 이상 낮춘 생활용품을 사러 온 소비자들입니다. 여기저기 제품 설명을 열심히 듣는가 하면 예쁜 모자는 직접 써보기도 하고 음식을 맛보는 사람들까지 부스마다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가격도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60% 이상 되는 수수료가 없어 4분의 1 이상 떨어지다 보니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하는 제품이 좀 질이 좋아 보이고 디자인도 괜찮은데 가격도 좀 착한 편이어서 이쪽에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250개 우수 중소기업들이 선보이는 리빙 음식 아이디어 제품 등 2만 개 이상의 제품들. 주부들뿐만 아니라 유통 관계자의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유통사들이 적극 상담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250개 업체들 중에는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선발한 우수 강소기업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제품 적합도와 매출액, 사업 참여도 등을 평가해 최종 참여업체로 선정된 사회적 기업들에게 이번 박람회는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다르게 중소기업들이 제품 홍보나 그리고 판매에 대한 어떤 그런 역량들이 많이 부족한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제품 마케팅과 홍보 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판매 수수료 재고 부담 등 높은 진입 장벽으로 대형 유통업체들과 손을 잡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이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에 참가해 최신 의료기기를 선보입니다. 영상의학과 전시존에서는 고해상도 영상 엔진과 편리한 사용성을 자랑하는 고정형 프리미엄 디지털 엑스레이와 병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엑스레이 등을 소개합니다. 산부인과 존에서는 태아의 모습을 볼륨 렌더링 기술을 통해 현실적으로 표현해주는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를 전시합니다. 정형의학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존에서는 병원 내에서 이동이 편리한 랩탑형 초음파 진단기기와 응급 상황에 적합한 태블릿형 초음파 진단기기를 내놓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반려동물용 체외 진단기를 공개하고 동물병원용 의료기기 시장 공략에도 나섭니다. 이 진단기는 최대 13개 항목을 동시에 검사하고 10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는 수의사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앱을 통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볼보그룹의 마틴 루스테트 회장이 방한해 국내 트럭 시장의 중요성과 중기 목표를 밝혔습니다. 볼보 트럭 코리아는 오는 2020년까지 국내에서 연 4,000대를 판매해 중대형 트럭 시장을 아우르는 상용차 브랜드가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을 볼보 트럭 코리아는 143개국 중 매출 규모 면에서 한국 시장이 5위라는 점을 밝히며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룬스테트 회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비유럽 지역의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고객 만족 서비스를 꼽았습니다. 볼보 트럭 코리아는 현재 상용차 업계 최대 규모인 전국 27개 지역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값은 지난주에 비해 0.01% 하락했습니다. 전세 가격은 전국 기준 지난주 0.04%에서 금주 0.05%로 오름폭이 소폭 커졌습니다. 삼성물산은 오늘 건설과 주택사업 부문을 KCC로 매각할지를 묻는 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 주택사업을 KCC에 매각하거나 KCC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양도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4일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사흘 동안 모두 51만 5천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 가입자 수는 은행이 49만 324명으로 95%를 차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여행객에게 감염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요즘 완연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봄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출근길에 우산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